조국혁신당 윤재관 대변인과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변인?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저희가 뭐 책 얘기를 했는데요. 네. 잠깐 제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게 디자인은 잘 돼서 나왔더라고요. 조국의 함성. 네. 조국의 함성. 좀 보셨습니까? 예. 대변인님?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는 못 읽었고요. 네, 네. 근데 뭐 이 내용 중에 제가 안 본 내용은 없으나 한 번 더 보면서 소회를 깊게 좀 하고 싶었는데 네. 예, 다 못 읽어서 깊은 소회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은 눈물 나는 얘기들이다. 사실은 이게 함성 하면 이제 목소리가 네. 크다. 그러면 자기의 주장이 분명하고 그 강렬한 메시지, 선명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매우 결기 있는 모습을 보인다 생각하시겠지만 여기 네. 안에는 조국 전 대표의 이 눈물이 함께 있다. 예. 조국의 함성이지만. 조국의 함성이지만 그것은 절규에 가까운 얘기였다라는 네. 얘기를 꼭 오늘 좀 처음에 꼭 좀 드리고 싶네요. 네. 그러고요. 네. 저희가 저도 조국의 이제 역사를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말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네. 이제 많이 공감해 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정치 참여 선언부터 네, 쭉 이어져 오고 네, 윤석열이 이 구속되면서 마무리가 되는 네, 이 책 한번 많은 분들이 보시면은 조국 전 대표가 정말 학자 또 뭐 이 정부에서 일했던 그런 장관 이런 모습이 아니라 투사의 모습, 정치인의 모습 네. 이걸 확실하게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저희 책 얘기는 저희가 뒤에서 한번 더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고 인터뷰도 네. 저희가 오늘 오마이뉴스 네. 홈페이지 통해서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얘기를 더 나눠보도록 하고요. 일단은 어제 있었던 헌재 7차 네. 변론 어떻게 보셨는지 이걸 좀 얘기를 하고 현안 얘기를 좀 하고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이어가 보죠. 어제 이상민 장관이 출석을 네. 했지 않습니까? 이상민이 출석을 했는데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라고 하는 것을 자백했다 저는 느낍니다. 왜냐하면 소위 말하는 이제 쪽지가 아니고 이제 문건이고 내란의 실행 계획을 담긴 그 문건인데 쪽지라고 이제 격화시켜서 얘기하는 자들이 말을 전혀 동의할 수 없어서 저는 문건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네, 그 문건의 존재 자체를 대통령실에서 봤다는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집무실에서 네, 어제 내용에 그게 어디서 봤냐라는 질문에 대통령실에서 봤다는 거니까. 대통령실, 그러니까 원타. 국무회의 열리기 전에 충암파 소위 말 로얄 패밀리들이 모여서 그 내란의 실행 계획이 담긴 문건이 있었고 그것을 대통령 집무실에서 그걸 얼핏 봤다. 네, 라고 대충 넘어갔으나 그 존재 자체를 미리 봤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실토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내란 임무 종사자, 내란의 주요 임무 종사자로서의 일들을 하기 위해서 주요한 사람들을 먼저 대통령실에 불렀고 그 과정에서 이것들이 전달됐다. 그래서 그 이후에 내란이 공포되고 나서 계엄이 공포되고 나서 단전단수라고 하는 것들의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았다라고 하는 것을 어제 자백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자백하는 시간이었다. 자백이었다고 보죠. 왜냐하면 처음 밝혀진 게 이상민 장관의 그날의 행적을 보면 울산에 행사가 있다가 네, 대통령실의 호출에 의해서 급거 서울로 맞아요. 갔다고 일정을 했지 않습니까? 바꿔서. 그래서 서울에 도착이 예상되는 시각이 한 7시에서 8시 정도 사이인데요. 그 후로 이제 내란 국무회의가 열리는 시간까지 한 2시간 정도가 시간차가 있는데 그때 대통령의 집무실에 갔고 그 집무실에서 그 문건을 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맞아요. 문건에는 비상 입법 기구에 관련된 내용도 있었고 지금 말하는 주요 언론사들 네. 관련된 단전 단수 이런 내용까지 다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란 발표가 있고 계엄을 선포하고 난 뒤에 누구는 무엇을 하고 누구는 무엇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 역할 분담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을 어제 자백한 것이죠. 그리고 네. 본인한테 주어진 거는
저 소방청에 전화하고 경찰청에 그 자기의 소관 사안인 곳에 전화를 해서 잡아들이고 네. 국회를 둘러싸고 그리고 단전단수하는 그런 음. 것까지 다 이 실행에 옮겼고 그 실행에 따라서 국회를 난입했던 이 군인들이 특수한 장비들을 착용해서 난입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단전단수가 단전이 됐을 당시에 불빛을 보고 예. 불빛을 비치고 하기 위해서 이 그 명칭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뭐 예, 야간 투시경 뭐 야간 이런 투시경 이런 같은 거. 것을 예. 착용하고 국회를 들어갔지 않습니까? 네. 그때 저것들 왜 저런 것까지 다 착용하고 왔을까라고 했는데 그것이 그냥 착용하고 온 것이 아니고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라고 하는 아구가 딱 맞아 떨어진다. 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러니까 단전 얘기 그것도 이제 군에서 네. 뭐 진술이 나온 거 보면은 단전 얘기가 있었다는 거고. 당연히 있었죠. 그렇지 않고서야 그걸 다. 왜 군인들이 그걸 착용하고 그것을 쓰지도 않는 네. 것을 그 시간도 걸리는데 그것들을 다 착용해 가지고 왔겠습니까? 아하. 예. 그래서 단전 얘기가 나온 거 또 일맥상통하고 다 그런 계획을 세우고 갔다는 게 네, 군도 마찬가지고. 국회 사실상 질서 유지를 위해서 군대를 동원했다고 하는데 질서 유지하는데 왜 그런 그렇네요. 예, 그것까지 준비하면서 예, 단전까지 고려하면서 그렇게 장비까지 챙겨갔느냐? 특수 장비까지 챙겨갈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래요. 예. 그래서 어제 이상민 이 증인의 증언 이것과 또 네. 이제 군 관련자들이 얘기하는 이런 것들을 쭉 밀어볼 때 정말 이 계엄을 통해 가지고 내란을 통해 가지고 장기 집권으로 가려는 뭐 비상입국 기구 얘기도 쪽지에다 있었다고 하니까 문건에. 그러니까요. 네.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비상 입법 기구에 대한 쪽지를 김영윤이 썼다고 계속 하는데 명백하게 거짓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나와 있는 단어들 네. 예산을 편성한다 이런 편성이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사람은요 대한민국의 0.0000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 예산 업무를 주로 다뤘던 국회의 일부 인원과 기획예산처 옛날 출신들 네. 그리고 지금 그 기재부의 사람들 정도가 쓰는 거지 예산을 만들자 예산을 미리 준비하자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편성이라는 전문 용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편성. 없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결국에는 내란 특검을 통해 가지고 이 문건이 어떻게 작성이 됐는지 어디서 좀 실무적으로 네. 준비를 해왔고 기획을 해왔는지 이것도 밝혀져야 되는 부분이에요. 광범위하게 그 내용들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조치들을 했을 것이고 네. 지금은 대통령실의 그 내란과 그 내란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대통령실은 거의 지금 무풍지대지 않습니까? 그렇죠. 무풍지대인데 정진석부터 시작해서 다 몰랐다는 걸로 발뺌하고 있고 예. 대통령실 전체는 대통령을 보좌하는 자들인데 그걸 몰랐을까? 전혀 몰랐다라고 하는 식으로 예. 해서 다 빠져나가고 있는데요. 예. 그 문건들을 보면 대통령실을 통해서 대통령실의 각 그 부서들을 통해서 그러한 후속 조치에 관련된 문건들을 만들어내서 개연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꼭 인지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배제할 수 없다. 네. 그리고 조국 혁신당에서는 뭐 앞으로 이 윤석열 이후에 그것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은 윤석열의 이제 내란의 이 시간, 네. 내란이 단죄가 돼야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어제 윤석열의 이제 답변 태도나 답변하는 내용들 이거 좀 어떻게 아니 보셨어요? 모든 탓을 국회에 돌렸지 않습니까? 같은 시간 비슷한 시간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또 이재명 예. 대표를 계속 얘기하면서 이름을 거론하면서 비판했고 그 내란에 대해서 네. 내란에 대해서는 이제 사과했지만 사실은 다 이제 국회 탓이었다. 국정 혼란의 책임이 뭐 이재명 대표는 있는 것처럼 야당 야당에 있는 탓이었고 것처럼 이재명 대표 탓이고 민주당 탓이고 뭐 이렇게 남탓만 계속하고 심지어 문재인 정부 탓까지 또 어제 했었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어제 키워드를 보면 이제 첫 번째가 대한민국이라는 단어, 국가라는 단어가 이제 1등 첫 번째가 있었던 건 이재명 대표 연설과 똑같았는데 두 번째가 완전히 달랐죠. 이재명 대표 때는 이제 성장,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그 나아가야 될 방향과 관련된 국가 비전과 관련된 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키워드였고 권성동 원내대표의 그 키워드는 민주당 이재명 문재인이었죠. 예. 오늘 저희 조국 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께서 또 비교섭단체 연설을 음. 하시는데요. 그 국가 비전과 관련돼서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에 네. 대한 얘기까지 함께 오늘 연설이 있을 예정입니다. 오후에요.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 규모를 갖춘 정당의 대표가 국회에서 연설을 할 경우에는 뭐 상대에 대한 비판도 있지만 앞으로 국가가 어떻게 나가야 되는지에 대한 비전을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제 비전은 뭐 사실 비전이라고 할 수 없는 비전을 가지고 얘기를 했죠. 왜냐하면 개헌 얘기도 했는데 개헌은 자기네들이 그동안 계속 거부해왔고 현재 지금 그 우원식 의장께서 하는 그 자문기구에 안 들어가 있는 정당이 국민의힘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전혀 실행에 옮기지 않는 내용들을 가지고 네. 어제 또 비전이라고 해서 국가를 위해서 개헌을 하자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또 어떻게 늘어놓는 모습을 보면서 야, 그 내란 수계의 중간 보스하고 내란 수계하고 네. 입이 어떻게 저렇게 딱짝 맞아 떨어지느냐. 그들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이 어제 헌재 변론 그리고 네.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서 정확히 드러났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요. 그렇게 묘하게 딱 시점도 딱 딱 맞았잖아요. 맞고, 예. 면회 갔다 오더니 둘이 예, 예. 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 입이 짝짝 맞았죠. 예. 그래서 이후에 이들은 정말 안 변할 것이다. 안 변할 것이기 때문에 헌정수호를 하려고 하는 네. 세력, 헌정수호 세력, 그리고 사회 대입 개혁이 필요하다는 세력, 이 세력들이 더 강공하게 뭉쳐서 변하지 않는 절대 네. 변하지 않을 이 반동 세력에 대해서 철저하게 차단하고 단죄하고 그리고 사회 대입 개혁을 이룰 수 있는 도록 저희들이 마음을 정말 단단히 먹어야 되겠다라고 네.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겠다 이런 말씀할 수밖에 없는 게 윤석열도 계속하는 말이 이렇게 네. 탄핵까지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국회에서 탄핵 의결이 되고 지금 심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야당 탓을 하고 네. 뭐 어제는 시민 탓까지 했지만은 네. 야당이 자기를 너무 안 알아주고 박수도 안 쳐주고 그러니까 이거 풀이해 보자면 창피하죠. 정말 부끄럽더라고요. 어제 보니까. 그러니까 박수 쳐줄 때니까 제발 이제 좀 꺼져주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이제 좀 없어졌으면 좋겠다. 예. 우리 시야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다. 박수 쳐줄게 그러면 이런 박수를 안 쳐줬다. 그 얘기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과거에 저 국민의힘이 문재인 음. 대통령이나 그 민주당에서 배출했던 민주세력에서 배출했던 대통령이 국회를 방문했을 때 어떻게 했는지 뭐 굳이 제 입으로 네, 말하지 네. 않아도 국민들께서 많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음. 지지율이 50%가 넘고 60% 70%가 될 때도 그들은 대통령이 국회에 왔을 때 한 번도 정상적인 대접을 하지 않았었고요. 악수도 거부했는데 일부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일부러 그쪽으로 국민의힘에 있는 의석 쪽으로 가서 네. 인사하고 악수를 청하고 그렇게 해서 품격을 보여주셨는데 그렇네요. 예, 그래서 지도자의 품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가 어제 또 이제 드러난 거죠. 그리고 이 첫날 월요일에 있었던 이재명 대표의 연설을 보더라도 국민의힘이 막 뭐 법인카드 얘기하고 막 난리치니까 네. 말씀해 보시라고 네, 말씀할 시간도 주고 네, 소통하는 모습. 근데 윤석열 입장에서는 만약 그랬다면은 윤석열 삐져서 그냥 나가버렸을 것 같기도 하고 삐져서 계엄도 한다고 그랬을 법하기도 하고 그러게 너무 이게 말입니다. 비교가 되는 상황이 예, 초등 수준도 보이고 안 되는 있죠. 사람들이 국가를 운영했다고 하는 게 너무나 정말 비참합니다, 정말. 네, 이 변명과 또 자기 합리화, 그 자기 주장만 펼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헌재 심판장에서 확인하고 있으니까 국민들이 해도 너무한다 이런 생각을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얘기 뭐 한 번 정도 변론 기일이 이제 남아 있고 아마 더 잡힐 수도 있겠지만 아마 최후 변론 시간 그 정도만 주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제 뭐 중요한 결정을 했죠. 예. 한덕수 이경민 한덕수에 두 대한 증인. 이제 그 증인 선정을 해달라는 안 한다. 피청구인 예. 측, 그러니까 윤석열 측의 주장에 대해서 헌재가 이제 기각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의 증인 신문은 필요 없다라고 판단하는 것이고 다음 주에 이제 추가적인 증거들, 그러니까 증인이 아닌 여러 가지 네. 증거들에 대한 이 이제 변론을 좀 하고요. 음. 그 다음에 이제 목요일 정도에
최후 변론 정도 듣고 나서 네. 변론 종결을 하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들고 있고 그렇다 한다면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과 관련된 이제 변수가 있을 텐데 어떻게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론 종결하고 난 다음에 만약 임명을 하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의 임명이 헌재의 결정을 뒤로 미룰 이유는 없거든요. 변론 종결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변론 종결 이전에 만약에 마은혁 재판관이 임명된다 하더라도 한두 번 정도의 더 이 일정들을 잡고 나면 한 일주일 정도 좀 지연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3월 초 중순에는 윤석열을 파면한다. 아하. 이 결정을 국민들이 들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래요. 그날이 이제 빨리 오기를 많은 국민들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 네. 참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모르겠습니다. 이제 다들 이제 오시는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안심해도 된다. 네. 이거 꼭 파면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 하시지만 네.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제 나와 봐야 알죠. 매일매일 불안하지 않습니까? 불안하죠. 원래 예상은 그 내란을 책동했던 세력들 네. 그리고 실행했던 세력들이 국민들께 석고대죄하면서 이것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네. 갈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죠. 왜냐하면 2016년도, 17년도에 박근혜 탄핵 때 뭐 속마음은 어땠는지 모르겠는데 사죄하는 모습을 좀 보이고 네.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기들의 자정 노력들이 좀 있었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견해가 달리하는 사람들끼리의 또 분당도 있었고 네. 그런 과정들을 거쳤기 때문에 그렇게 국민 앞에서 염치 있는 모습을 보이는 정치 세력이 국민의힘일 것이다라는 예상을 좀 했었죠. 근데 정반대로 네. 가고 있으니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세상에 일장일단이 있는 것들이 이번에 그러면서 오히려 탄핵 심판이 또 빨리 끝나고 확실하게 우리가 윤석열이 어떤 자인지 내란 세력이 얼마나 뻔뻔하고 가증스러운 자들인지를 네. 정확하게 드러남으로써 헌재 변론기일이 정확히 보수에 있는 헌법재판관이라 할지라도 네. 현재의 그 파면 결정에서 벗어나기가 어렵겠구나라고 하는 예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또 장점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뭐 다 드러났다. 진짜 네. 누가 내란 세력이 누가 내란 동조 세력인지 이런 거 다 네. 드러났다. 누가 아니, 면회갔는지 또 예, 누가 예. 그 앞에 가 있는지 이것도 봤고. 뭐 그렇고 뭐 예. 그런 것들 많이 이제 다들 커밍아웃을 하고 있는데 이제 다만 이제 비화폰과 관련돼서 비화폰이 지급되고 그것을 비화폰을 통해서 여러 가지 내란과 관련된 모의 그리고 그 이후의 조치들에 대한 통신이 이루어진 것이 분명한데 그 비화폰과 관련돼 있는 누구에게 지급했고 누구랑 통화했고 어떻게 통화했는지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검찰이 마지막 지금 검찰권을 가지고 경찰의 수사를 방해하고 있죠.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는데 그것이 갖는 중요한 지점은 내란의 보이지 않는 내란 세력들 간에 그 통신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렇죠. 있었는지를 다 밝혀야 내란 세력 전체를 다 이렇게 드러낼 수 있는데 그것을 마지막을 잡고 있는 게 지금 검찰이다. 검찰이죠. 그래서 검찰이 뭐 이번 사건 때 신속하게 수사하고 신속하게 구속함으로써 네. 자기 역할을 어느 기관보다 더 다른 수사기관보다 더 잘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만은 네.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해놓고 뒤에서는 내란의 그 전체적인 전모를 밝히는 거에 키가 있는 그리고 김건희의 결합 여부에 대해서 밝혀지는 단초가 되는 이 비화폰 수사는 철저하게 막고 있고 그래서 그렇네요. 김성훈까지 영장을 발레하고 있고 예. 그 비화폰 수사를 막기 위해서 경찰 인사까지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권력에 의해서 권력이 아직도 살아있다. 그리고 작동되고 있다. 보이지 않는 권력이 작동되고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지금 계속 보여주고 있고 그 중심에 네. 검찰이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중심에 검찰이 있다. 마치 지금 검찰이 이 수사에 있어서 열심히 하는 것처럼 왜냐면 검찰의 이제 공소 내용을 가지고 또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잊고 있는 것은 비아폰. 그러니까 드러난 사람들, 음. 드러나고 국민들 앞에서 다 얼굴이 음. 비춰지고 그날 생중계의 대상이 네. 됐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수사를 하고, 그러나 물밑에서 음지에서 그것을 계속 만들어내고 그 역할을 했던 내란 주동 세력들, 내란에 협조했던 세력들과의 통신 어떻게 연결이 됐는지에 대해서 단초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비화폰은 확실하게 틀어지고 못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검찰의 양면성, 이중성, 그리고 항상 그렇게 진실을 밝히는데 방해했던 세력, 그리고 권력을 위해서 무엇인가든 다 할 수 있는 검찰의 모습이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 항상 기억을 하고 계속해서 물어야 되고 네. 따져야 된다. 아니 검찰 문제. 여기서 한 번 더 설명드리면 네, 예. 비화폰 지급하는 대상이 이제 어떤 사람들이 지급했는지 보니까 노성우까지 지급되고 그게 비화폰이 그 김건희한테 지급될 이유가 하나도 없죠. 공적인 이 역할을 맡은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김건희에게도 지급됐고 네. 경호처가 지급하면서 1번 윤석열, 2번 김건희 해가지고 이 A4 용지 2장을 주면서 여기 전화는 꼭 받아야 된다고 해서 그 김건희의 국정 개입에 관련된 내용들이 다 어떻게 그 통화를 통해서 하는지가 다 드러날 수 있는 그렇게 지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 비화폰을 가지고 통화를 많이 했는데 곽정문하고만 비화폰으로 통화했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렇겠네요. 그리고 그 전화한 사람이 윤석열만 전화했겠습니까? 예. 그런 내용들을 최종적으로 알고 있고 서버를 관리하고 있는 경호처를 이제 지금까지도 계속 비호하고 있는 게 검찰 아닙니까?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네. 이거는 이제 밝혀내야 되고요. 네. 결국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럼요. 이 얘기를 네. 계속 강조하게 됩니다. 자, 조국 전 대표 얘기를 저희가 이제 책 얘기를 하면서 조금 시작했었는데 네. 조국 전 대표가 지금 있는 곳은 지금 서울구치소는 아니고 어디에 있어요? 남부교도소에 있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최근에 우리 대변인님이 조국 전 대표를 만나고 오시거나 소통하신 적이 있는지 네, 한번 궁금하네요. 뵙고 왔죠. 지난주에. 지난주에. 예, 교도소로 옮기시고 나서 네. 예, 한번 찾아뵀는데 뭐 많은 분들께서 잘 지내신다는 이제 소식을 전달했지 않습니까? 네. 잘 지내시고 조국답게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 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서울구치소에 비해서 남부교도소가 좀 공간이 좀 좁아요. 4분의 3 정도로 좀 줄어들어서 그 공간의 그 협소함으로 인한 인간적인 답답함 그거에 대해서는 오늘 뭐 오마이뉴스에서 이 보도가 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인터뷰 인터뷰를 했어요. 예. 인터뷰 내용에서도 이 좀 갇힌 자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 공간적으로도 이제 구치소에 비해서 이제 좀 좁아졌고 그리고 이제 운동 시간과 관련돼서는 철저하게 지키고 계시고 뭐 그런 내용들을 가서 얘기 나눴고요. 어떻게 마음가짐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말씀이 있으셔서 그래요. 예. 뭐라고 예. 하셨습니까? 아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도 어마어마한 일이 많이 있었는데 앞으로 일어날 일도 그에 못지않은 거기 때문에 이제 소명을 갖고 정말 착실하게 잘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대표님이 이제 조국 대표님이 부재한 상태에서 어떻게 마음가짐을 해야 되는지 뭐 그런 말씀들 뭐 그런 얘기들이 좀 나눴습니다. 네. 그리고 뭐 이후에 이제 사회 대개혁 관련돼서 오늘 또 보도가 있었습니다만은 사회 대개혁 차원에서 그 계속 강조하셨던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우리의 그 끊임없는 노력 네. 그리고 국민들에게 정확히 전달할 비전과 구체적인 정책들 이런 것들에 대한 노력들을 계속해야 되고 네. 저보고 이제 말은 기여를 하라 더 노력하라 그래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조금 더 하면 지금 죽겠는데요 뭐 이런 농담하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도 서면 인터뷰 오마이뉴스에 직접 조국 전 대표가 이 사인펜으로 꾹꾹 눌렀어서 보내온 이 원고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여긴 뭐 이제 컴퓨터도 없고 뭐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이메일도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서면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예, 참 조그만 예, 탁자 하나가 있는데 탁자 그 하나 탁자에서 계속 너무 적었어요. 낮아가지고 근데 낮고 좀 불편하니까 어떻게 허리가 보면 많이 굽혀야 되는 허리를 많이 굽혀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컴퓨터가 없다 보니까 쓰다가 뭐 다른 생각 조금 더 추가적인 생각하면 저렇게 옆에다가 옆에다 이렇게 쓰는 거인데 네 저 역시 이제 역사죠. 김대중 대통령의 옥중서신이 그 후에 이제 민주화 운동의 과정 속에서 많은 국민들에게 왜 군부 독재가 종식돼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 네. 그리고 국가 권력이 어떻게 한 인간을 말살시키는 모습 그런 모습들을 이제 국민들께 다 전달됐듯이 한 정치인의 옥중에서의 저런 그 그러한 이제 편지 그리고 인터뷰 이런 것들이 네.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이 다시 만들어가야 될 민주주의 역사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한 산 교훈이 될 수 있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역사적으로도 사료적으로도 그 의미가 있는 인터뷰를 이번에 하신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요. 좀 인터뷰 내용을 보면은 뭐 옥중이지만 TV나 뭐 신문 등을 통해서 윤석열 탄핵 심판을 네, 챙겨보고 있고 윤석열이 하는 말 행동 한마디로 가소롭고 가증스럽다. 예. 이런 표현을 했어요. 아니 입만 열면 배설이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고 있고 남들 이제 아니 사실 이번에 내란에 대해서 네. 이 내란이 실패한 이유는 핸드폰에 있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국민들께서 지금도 실시간으로 여러 채널들을 통해서 영상들을 통해서 내란의 이 전체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다 직접 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것마저도 다 부정하고 거짓말로 일관하고 있으니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아하. 그리고 초기에 나왔던 가장 오염되지 않은 진술들이 여러 이제 윤석열 측의 김용현 측의 변호인들이 그들을 접견하면서 입을 맞추고 있는 그러면서 오염시키고 있는 것들도 이제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 그러한 내용들을 보면 가증스럽다. 더 이상의 말을 하고 싶으셨을 텐데 조금 더 참으신 것 같은데요. 우리 뭐 국민들이 느끼고 있는 건 봐도 이제 조국 전 대표가 똑같이 이제 느끼면서 네. 평가를 하고 있고 또 곁에서 지켜보던 네, 그리고 윤석열 검찰 권력에 고초를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까지 극한까지 네. 몰렸던 정치인이 될 수밖에 없었던 네, 조국 전 대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은데 그렇죠. 압축해서 하신 것 예. 같아요. 예, 그래서 이 책이 바로 예, 그동안에 조국 전 대표와 관련된 책들은 이제 학자적인 관점, 예, 학자적인 관점 그리고 정치인 하기 이전에 탄압받던 한 인간, 네, 한 가족의 얘기 이런 얘기들로 가득했고 그런 내용들의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가 돼서 국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그랬던 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근데 이 책은 이제 서생 조국, 서생 조국, 학자 조국, 예, 인간 조국에서 예, 정치인 조국, 아하. 이 민주주의가 완전히 위협받고 음. 있었던 그리고 대한민국의 기본 질서, 헌정 질서가 다 무너지고 있었던 그 시기에 정치에 뛰어든 정치인 조국의 그 얘기들이 다 함께 이제 한 곳에 수록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일종의 변신입니다. 예. 조국의 변신. 그러니까 저술적인 관점에서 보면 확실하게 네. 이제 정치인으로서도 책으로서도 이제 정치인으로 완벽하게 변신했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그런 게요. 그러니까 이 책을 지금 주문해서 이제 받아보신 분도 있고 주문하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딱 보면은 조국의 투쟁의 시작, 정치의 시작하면서 네.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하는 그 내용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네. 한 가족이 전부 다 도륙됐던 한 소생 학자 네. 본인에 따르면 이제 한경도로 유배 갔던 시절, 아하. 예, 그 시절을 견뎌내고 네. 용기를 내서 이 시대를 위해서 자기가 본인이 해야 될 역할을 다하기 위한 정치에 뛰어드는 사람의 그 고뇌, 네. 그 고뇌부터 시작해서 윤석열의 탄핵에 이르는 과정까지를 전체적으로 다 담았기 때문에 네. 예, 그것은 조국의 용기,
용기라고 하는 한 단어, 이 키워드를 가지고 용기, 예. 생각해 보시면 그가 얼마나 이 처절하게 이 정권과 싸우기 위해서 용기를 냈는지 그러한 내용들이 그 마음이 이 연설문들에 다 담겨 있고 네. 그 연설문들을 하나하나 다 묶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렇게 오마이뉴스 인터뷰에서는 얘기를 했습니다. 조국 전 대표가 윤석열은 구속 기소됐고 탄핵 심판은 진행 중이지만 끝나지 않았다. 비록 갇힌 몸이지만 그를 통해서라도 윤석열과 그 일당이 종국적으로 패퇴할 때까지 싸우고자 했다. 이 책은 한마디로 정치인 조국의 심장, 용기, 결단을 보여주는 책이다. 네. 학술서나 실론집이 아니다. 주로 2024년 활동 내용이 중심이지만 조국의 미래도 짐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2024년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있어도 뭐 아주 중요한 해이지 않습니까? 2024년도에 3년은 너무 길다로 시작해서 정치 참여, 창당, 그리고 네. 총선 그리고 그러게요. 탄핵을 제일 먼저 부르짖고 그 관련된 당 기구를 만들고 탄핵 소추안을 만들고 그리고 3년은 너무 길다를 주창한 지 299일 만에 국회에서 탄핵이 이루어졌죠. 예, 어째 보면 네. 이 책 한 권에 대한민국의 격동의 2024년의 기록들이 대서사시 조국의 입을 빌어서 조국 대표를 빌어서 대한민국의 2024년의 대서사시가 한 곳에 모여 있다, 묶여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네, 있는 예, 그렇죠. 책이 바로 조국의 함성이다. 네. 이- 2024년을 예. 다음에 기억하려면 이 책 예. 한 권만 보시면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는지 예. 대한민국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미래까지도 함께 이 내용에 담겨져 있기 때문에 네. 단지 그냥 2024년 과거에 머물지 않고 2025년 우리가 또 새롭게 만들어 가야 될 탄핵 이후에 네. 만들어 가야 될 세상에 대한 뭐 비전까지 그 고뇌까지 다 담겨 있기 때문에 네. 한 권 사시면 이거는 대한민국을 일으키는 일입니다. 네.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이니까 지금 바로 가서 주문을 좀 부탁드리고 예. 정말 그 자존심 상하는 게 이 책이 지금 저 정치사회 분야 베스트셀러 2위인데 1위가 1위가 윤석열을 찬양하고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하는 자들이 만드는 책이 1등입니다. 그렇더라고요. 그 대한민국이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오마이뉴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좀 일어서 주셨으면 좋겠고 네. 함께 구매하면서 우리가 새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결의를 다시 한번 다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국의 감성 꼭 잘 부탁드립니다. 네. 예. 이거 광고 모델 같으세요? 딱 들고 하니까 멋지게 딱 예. 되니까. 근데 저는 이제 사진이 또 인상적이더라고요. 이 조국의 함성. 네, 딱 저 사진은 저 이제 사진. 지난 총선 때 네. 이제 마지막 연설이 있었던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계단, 아, 그 계단 거기. 앞에 서서 그 연설을 하기 바로 직전의 모습인데요. 그날을 제가 잊을 수 없는 거는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을 때 네. 어떻게 육성 하나만 가지고 연설을 저렇게 잘할 수 있을까? 당시 이제 선거법 때문에 비례대표 후보밖에 출마하지 않은 조국혁신당은 마이크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조국 대표의 이 육성 하나로 맞아요. 그랬죠. 연설이 이루어졌는데 그 연설이 그 넓은 세종문화회관 계단에 앉아 있는 분들에게 다 전달될 만큼 네. 소위 말하는 사자후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음. 그때 그 결기, 그 가장 큰 결기와 함께 가장 큰 목소리로 본인이 왜 정치에 참여했고 왜 어떻게 대한민국을 바꿔야 되고 왜 윤석열은 빨리 파면돼야 되고 하는 내용들을 다 담은 연설을 하셨는데 그때 그 당당하던 모습이 사진입니다. 그래서 네. 저한테도 이제 저 사진 볼 때마다 마음이 조금 좀 열해지거나 네. 조금 해태해지면 저 사진을 보면 다시 그 마음을 또 단단히 하고 하게 만드는 사진이죠. 의미가 있는 사진. 네, 예. 이 사진이 의미하는 바 조국의 함성이라는 제목과 좀 잘 어울리는 사진 같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저희가 이제 미래에 대해서 네. 2024년이 한 권 정리가 되지만은 네.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 미래
어떻게 우리가 그려 나가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일단 우리가 좀 처하고 있는 국민들이 대단히 힘들어 하시잖아요. 불안하신 것도 있지만 현재의 상황의 불안이 네, 언제 가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매우 암담하고 뭐 경제 상황, 뭐 소비가 전혀 되지 않고 있고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뭐 외교도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국가가 기본적으로 먹고 살 문제까지도 고민해야 될 걱정해야 될 이런 상황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앞으로 우리가 만들 세상을 위해서 정권 교체가 당연히 필요하고 그 정권 교체 이후도 국민들의 겪고 있는 여러 가지 불평등 문제 이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그것을 위한 다수연합, 다수연합. 다수연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수연합이 그냥 단순히 선거에서 이기기 위한 다수연합에서 벗어나서 내란 종식과 헌정 회복에 대한 위한 연합 그리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연합 네. 여기까지 다 앞으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들을 얘기해 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선거만 생각하면 국민의힘처럼 하겠죠. 예, 국민의힘은 선거까지도 생각하지 않는 당장 하루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과거만 생각하고요. 우리는 선거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더 고민하고 또 비전을 보여줘서 국민들이 정치 야권의 세력들이 전체가 다수 연합을 이루어서 네. 국민들의 삶을 완벽하게 개선해내고 민주주의를 회복시키는 그 전선에 우리가 반드시 뛰어들어야 된다. 그러니 우리의 투쟁, 우리가 하고자 하는 것들은 선거가 이겼다 하더라도 해이해져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을 좀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네. 선거에 이긴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때부터 아까 언급하신 것처럼 또 조국 혁신당에서 말해왔던 사회 대개혁. 네, 이제는 진짜 바뀌어야 된다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뭐 차원에. 저 조국혁신당의 그 역할과 관련돼서 한 단어 이제 쇄빙선이죠. 사회 대개혁을 위한 쇄빙선의 역할도 네. 조국혁신당이 기꺼이 감내하고 그 역할을 다 해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뭐 저희들도 계속 그런 책임감을 갖고 다른 정당들보다 뒤처지지 않게 사회 대개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순차적으로 계속 발표를 할 생각입니다. 당장 네. 내일부터 발표가 있는데요. 사회 대개혁을 위한 각 분야별로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우리 조국혁신당의 구체적인 내용을 국민 앞에 선보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조국 전 대표를 직접 이제 만나고 오셔서 뭐 사실 힘든 그 상황, 그 교도소에 협소하는 그 공간도 말씀을 했지만 근데 좋아진 것도 있으시대요. 뭐예요? 뭐가 음식이 있어요? 좀 입에 더 맞으시대요. 서울구치소는 좀 맵고 짜고 해가지고 예. 음식이 되게 안 맞았는데 네. 이제 남부교도소로 이관하시니까 그게 좀 덜해져가지고 식사하시는 데는 훨씬 더 나아지셨다고 그러는데요. 네. 예, 그거는 뭐 다행이네요. 그 다행이죠. 다행이긴 예. 한데 자 보면은 뭐 윤석열은 지금 보면은 그야말로 옥중 정치를 하고 있는데 네, 조국 전 대표는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도 하고 또 네. 옥중 출간까지 네. 하면서 우리 국민들과에서 소통하는 것 같아요. 그 대한민국을 거꾸로 가기 위한 네. 그러니까 내란을 지속시키기 위한 옥중 정치 그리고 직무가 정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본인이 대통령으로 인지하고 그 직무를 계속하려고 하는 대통령 권한을 계속 행사하고 대통령 권한도 행사가 아니고 제왕적 권력을 계속 행사하고자 하는 네. 그런 옥중 정치하고 조국 대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여러 가지 전달하고 있는 메시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죠. 예, 앞으로 우리가 국민들께서 바라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고 우리의 정치 세력은 어떤 역할들을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게요. 그래서 예. 공교롭게도 이제 이 같은 이 자유의 몸이 아닌 이 그런 상황이 비슷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네.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국민을 총칼로 억누르려고 했고 야당을 완전히 짓밟으려고 했고 검찰 권력을 가지고 국민의 기본권이고 정적 제거를 하기 위해서 권한을 남용했던 자와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봤던 그리고 개혁을 하기 위한 과정 속에서 네. 검찰의 반동에 의해서 핍박받았고 피해받았던 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정치인의 기본적인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순순히 응했던 분과의 이 비교는 좀 오불성설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뭐 그분이 그 시간을 감내하시는 그만큼 잘 감내하시는 만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더 빨리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네. 저희 이제 책에서 보면은 맺은 말 네. 마지막에 보니까 2025년 1월 19일 윤석열이 구속된 날 새벽에 네. 썼다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날 마무리하셨죠. 공교롭게도 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이곳에서 몸과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상처를 핥으며 부러진 칼날을 벼릴 것이다. 그러면서 희망의 노래를 만들 것이다. 뭐 이게 네.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대한민국에 대한 저주를 퍼붓는 자와 네.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희망을 싹 음. 틀게 하는 분의 이 비교가 명확히 드러나는 거죠. 그렇네요. 네. 이렇게 조국의 함성을 통해서 2024년 정리하고 또 앞으로의 조국 혁신과 조국 전 대표의 미래를 꿈꿔볼 수 있는 그런 조국의 함성. 네. 지금 이게 2위라고 하니까 저도 이제 좀 충격적입니다. 네. 1위가 진짜 윤석열을 응원하는 그런 책이라고 하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이 연설문이 그냥 저 연설문을 작성하는 이제 실무진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실무진에 의해서 주로 작성된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실제로는 이제 많은 이제 초안들을 이제 올라오면 네. 조국 전 대표가 그 한 땀 한 땀 본인의 생각 그리고 본인의 말씀드렸던 아까 용기 네. 그리고 왜 정치를 하려고 했는지를 한순간 한순간 다 거기에 투영시키기 위한 노력을 엄청나게 하셨거든요. 그런 노력의 결과들이 좀 느껴지실 겁니다. 그래서 단순한 이제 스쳐 지나간 연설문이 아니고 오늘의 우리에게도 다시 한번 그 옥점회를 다시 네. 다시 마음을 다시 다잡을 수 있는 오늘에게 주는 교훈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 이런 생각으로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어찌 보면 한 가족이 다 도륙당한 상황에서 다시 용기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에 대한 생각이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불가능한 것을 이겨내기 위한 것은 이제 국민과 이제 국가를 제대로 다시 이렇게 세워야 된다라는 한 지식인의 이 고뇌가 다 담겨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 조국의 전체 역사가 다 담겨 있는 것이니까 사료적으로도 많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 조국의 네. 시작부터 지금 현재까지 담겨 있는 거니까 저도 깜짝 놀랐거든요. 예. 민정수석 때 봤던 조국과 정치를 선언하고 나서의 조국의 모습이 잘 오버랩이 잘 안 돼가지고요. 저도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만큼 본인이 지금 시기에 해야 될 일에 대한 정확한 상황 인식을 분명히 하고 거기에 맞게 행동하시는 분이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그리고 민정수석으로서 그 금도와 꼭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모습, 하지 않아야 될 것은 분명히 하지 않고 꼭 해야 될 것은 분명하게 하는 네. 그런 모습에 저는 깜짝 놀랐었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민정수석 조국의 모습은 인간으로서의 인간을 대하는 태도, 기본적인 이 모습은 그대로 남겨두되 정치인 조국은 완전히 다른 분이다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전의 책과 그래서 지금 이번에 조국 함성의 책은 그렇게 차별성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 총선 때 우리가 봤던 네. 3년 너무 길다 그 구호를 가지고 그러니까 육성으로 각 도시를 돌면서 네. 시민들을 만난 그 뜨거운 현장 그게 아마 떠오르고 네. 그 모습이 진짜 계속 겹쳐 보일 것 같아요. 아마 제가 꼭 어쩔 수 없이 선거법 때문에 어쩔 수 예. 없이 그런 형태로 연설할 수밖에 오히려 없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보고한 저도 민망했거든요. 뭐 그러면 야 그걸 어떻게 하느냐 육성으로 그리고 이제 단순한 이제 연설이 쭉 하는 연설이 아니고 질의응답을 통해서만 맞아요. 견해를 밝힐 수밖에 맞아요. 없잖아요. 예, 맞아요. 연설이 아니었죠. 아주 뭐 정치인으로서는 정말 그 선거 때 날개를 펴야 되는데 날개를 펼 수 없는 조건 하에서 최선을 다해야 되는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제 옥신각신 말들이 많았죠. 어떻게 하느냐, 그냥 언론 방송 인터뷰만 하고 시민들을 직접 만나는 일은 최소화하자. 목이 어떻게 남아나겠느냐. 그때 저는 고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어. 국민의 그 선거에 나왔는데 네. 국민들을 더 많이 찾아가려고 하는 노력, 그 태도 자체를 국민들이 바라보실 거다. 그러니 목이 좀 가시더라도 가서 얘기를 하셔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무슨 말씀을 하실 줄 알았더니 당연하게 여기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보고를 한 제가 좀 민망했는데 너무 쿨하게 받아주셔가지고 너무나 큰 고비를 저는 개인적으로 넘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당시 2024년이 정리가 되고 또 되돌아보고 그때의 감동도 느껴볼 수 있는 네. 그런 책 조국의 함성 많은 분들 사랑해 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오마이뉴스 이번에 이 조국의 함성 출간을 맞아가지고 옥중 서면 인터뷰한 내용을 보니까 네. 이런 내용이 있네요. 내란 종식 헌정 회복, 정권 교체, 사회 대개혁 등의 시대적 과제를 완수하는데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한다. 네. 윤석열을 이 대통령으로 옹립한 세력은 변함이 없음을 명심해야 한다. 네. 이들은 일치단결해서 정권 교체를 막고 정권 대창출을 준비하고 있다. 내란을 자성하기는커녕 양비론을 주장하고 이재명 혐오를 유포하고 있지 않는가? 네. 대선 후 돌아가면 결국 51대 49의 싸움이 된다. 제가 갇혀 있으니 이제 여러분이 조국입니다. 이게 좀 많은 또 시사점을 주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이 작은 차이를 가지고 우리가 그 알콩달콩 무슨 얘기를 계속 하는 사이에 네. 저들은 반동을 매일매일 획책하고 있는 게 우리가 사실 하루하루 정말 깜짝깜짝 놀랄 만큼 계속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좀 쭉 쓰신 거고요. 네. 그렇게 저는 보이고 정권 재창출 이후에도 아까 신발끈을 조여매야 된다는 취지로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선거 이후에는 좀 이완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완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또 다시 한번 이제 강조하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뭐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에도 이제 뭐 언론을 통해서 인터뷰하신 건 우리가 확장을 위한 노력들을 계속하는 게 이제 확장을 한다면 이제 작은 차이에 의한 것들을 우리가 가야 될 큰 방향에 맞다면 그 작은 차이들을 서로의 다양성으로 인정하면서 확장하고 그럼으로써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이루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 대개혁으로 가자는 그런 의미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데요. 네. 그런 일맥상통한 얘기가 아니신가 싶고 우리가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을 때 항상 뭐 대선을 보면 쉽게 이긴 거라고 생각하지만요. 항상 선거는 절대 쉽지 않았습니다. IMF를 네. 겪을 때도 사실 1점 몇 %밖에 차이 안 날 정도로 대한민국의 대선은 언제든지 뒤집힐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자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정말 책임감 있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시민들이 꼭 함께해 주시라라는 말씀으로 저는 해석을 합니다. 그래요. 자, 이 조국혁신당의 앞으로의 행보 저희도 지켜보겠고 이 큰 길에 정권 교체와 사회 대개혁 우리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기 위한 그 길 모두 힘을 모아야 된다. 네. 아마 이제 부인하는 분이 없을 것 같고요. 그 길이 또 어떻게 그 레이스 그 연대의 함성이 어떻게 들릴지 계속 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비슷한 뭐 반복되는 얘기를 많이 좀 드렸습니다만은 이 책을 보면서 사실은 저는 좀 인간적으로 좀 짠한 마음이 듭니다. 이분이 왜 정치를 하기로 생각을 결심하셨는지 그 과정부터 쭉 지켜봤던 사람이고 네. 왜 짱돌을 들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쭉 얘기하시는 모습을 계속 들었을 때 정치로 절대 가지 않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정말 굳건하게 가지셨던 분이 어차피 시대의 문제를 꼭 해결하기 위해서 행동을 하셨던 지식인이 이제 정치에까지 뛰어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벌어진 것에 대한 그
그런 상황에 대한 얘기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네. 그동안 2017년, 16년 이후에 대한민국이 겪었던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한 사람에게 다 투영되어 있는 모습이어서 저분의 어깨가 얼마나 무거울까 이런 생각도 많이 했고 우리가 잘못된 선택 어찌 보면 다시 한번 돌아보면 성찰해야 될 선택 이런 선택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좀 있었다는 이로 비판하신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되는지 그런 모습도 한꺼번에 볼 수 있어서 저로서는 이제 뭐 이 책이 이제 곧 집에 도착하겠습니다만은 네. 도착하자마자 밤을 새서서라도 다시 한번 읽어봐야 될 책 아닌가 싶습니다. 음, 함께 꼭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 조국의 함성. 자, 지금 전국 서점에 가시면 아니면 또 인터넷으로 바로 이제 구매를 하고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자, 대변인 오늘 말씀 너무나 잘 들었고요. 또 네. 조국 전 대표 만나 또 이제 면회 또 언제 가십니까? 예정된 게 있습니까? 아니 밥값은 좀 하고 가야죠. 열심히 일하고 이렇게 지금, 열심히 했습니다. 예, 얘기하신 거 나서 뭐 결실도 걷고 그리고 네.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평가도 좀 해주시고 그럴 그래서 뭐 저도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좀 뭐 좀 했습니다. 뭐 이런 정도 얘기할 정도로 만들어 놓고 가야죠. 네. 자주 뵙는다고 그냥 면회만 자주 왔는다고 좋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할 일을 하고 제 역할을 다 하고 저희들의 역할들을 하면서 네. 빨리 뵙기를 좀 소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변인 말씀 잘 네,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